여러분 책을 왜 읽어요? 소재를 얻는 거잖아. 책을 통해서 소재를 얻는 거지. 그 다음 작가의 뷰를 얻는 거죠. 그죠? 근데 아직도 손자병법이나 이런 건 미국 MBA에서 가르치거든요. 그 안에서 왜 손자병법은 가르치냐면, 손무라는 사람, 손자병법을 쓴 손무라는 사람이 경제학자이자 장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경제적 수단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를 쟁취하고, 이런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냥 전쟁론 있죠. 그냥 뭐 전쟁에 관한 병법을 쓴 거는 수도의 전쟁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은근히 경제학적 관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MBA에서도 읽히는 거거든요. 그 책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막 대나무에다가 쓴 거야. 그냥 쫙쫙 쓴 건데 몇백 년이 지나도 읽힌다라는 거죠. 그 책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저는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처음에 책을 읽을 땐 심리학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사람의 마음의 이론이. 근데 심리학 책을 쭉 읽다 보면 한 사람만 읽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뭣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프로이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프로이드의, 여러분 심리학 책 읽으면 제일 먼저 앞에 뭐가 나와 있는지 아세요? 저자의 성장 배경이 있어요. 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예를 들어 여러분 히틀러의 책을 읽다 보면 히틀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히틀러가 왜 화가였잖아요. 걔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집중적으로, 혹시 아세요?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이 책에서 나와요. 영국은 몇 달을 폭격했어요. 그거 갖고 여러분 영국 애들이 되게 자존심 상해한다고요. 근데 폭격 안 한 나라가 있다? 프랑스는 물론 빨리 그냥 공군이 막 폭격하게 된 게 아니라 육군이 먼저 가서 잡아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재밌는 설이 뭔지 아세요? 프랑스에는 지켜야 될 문화유산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영국 애들이 자존심 상한다고요. 우린 뭐 없냐? 막 이러고 자존심 상하는데, 영국은 그냥, 물론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그만큼 진입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냥 무지아비하게 폭격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문화재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히틀러의 꿈은 독일 가운데다가 로마 제국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모든 문화재를 다 걸어 놓으려고 했거든. 자기가 다. 왜요? 얘 꿈이 뭐였죠? 화가였거든요. 네. 어떤 화가였냐면 유태인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화가였거든. 그 당시에 모든 갤러리는 유태인들이 잡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팩트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는 게 있거든요. 보통 여기서 이제 이렇게 경영이라는 것도 튀어나오고, 경영의 줄기에서 마케팅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학파가 나오는 거죠. 학문이 나오는데 쭉 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계파가 있어요, 계파. 예를 들어 세스 고딩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글래드웰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글래드웰이나 세스 고딩은 뭐라고 할까? 이 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학자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스토리텔러죠. 아까 말했던. 뻔한 내용을 가지고 되게 재밌게 풀어줘요. 수많은 사례를 들여서. 이 책도 읽어보면 다 사례집이에요, 사례집. 야, 세스 고딘하고 글래드웰의 스타일은,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왠지 알아? 이런 사례를 봐. 이런 사례를 봐. 이런 사례를 봐. 이런 사례를 봐. 재밌지 않냐? 이런 사례를 봐. 이런 사례를 봐.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이 세스 고딘하고 글래드웰의 책을 읽으면 말이 많아져요. 왜요? 사례를 많이 알게 됐거든. 그죠? 그리고 일단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래가지고 읽다 보면 인용한 게 되게 많아요. 그냥 인용한 게.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뭐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순서를 정해서 읽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첫 도서로는 좀 재미없더라도 고소 중심으로 읽으면 뭐라고 할까? 깊은 맛? 책의 깊은 맛을 좀 알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글래드웰의 책은, 책 제목이 뭐죠? 다윗과 골리앗.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뭔 얘기죠?
이 책에서 나오는, 오늘도 제가 이제 쉬는 시간 없이 쭉 갈게요. 그 대신 조금 일찍 끝내드릴게요. 원래 10분 브레이크를 가지면 20분을 쉬거든요. 예. 다윗과 골리앗.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강자와 약자. 그렇죠? 저는 이 책을 쭉 읽다가 개인적으로 첫 부분만 되게 재밌었어요. 첫 부분만.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뒷부분을 그냥 스캐닝 하듯이 읽었거든요.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마틴 루터 킹 사례를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모르는 사례들을 이렇게 끌어낸 거야. 그 중간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세퍼트가 이렇게 물어 뜯는 장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사례도 너무 개인적인 사례. 이렇게 하면 조금 감흥이 안 오거든요. 개인적인 사례를 들으면서 사람 설득하는 거 1인자가 누군지 아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누구지? 스티븐 코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의 행복한 습관 읽어봤어요? 그럼 거기에 막 진짜 자기 아들 사례를 들어. 자기 아들 사례를 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게 어설픈 일반화라고 하거든. 걔가 됐다고, 우리 아들이 됐다고 내 아들이 되라는 법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글래드웰은 모든 걸 독특하게 봐요. 모든 걸 독특하게 보는 시선이 있어서 나는 이 사람의 가장 베스트 서적은 티핑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최근에 쓴 책 중에 가장 그래도 화두가 있었던 책은 아웃라이어. 아웃라이어라는 책 읽어보신 분? 아웃라이어에서 얘기하는 게 뭐죠? 그죠? 이거거든. 야, 노력만으로는 안 돼. 그죠? 뭐예요? 얘는 이미 아빠 부자잖아. 근데 그 책, 혹시 차장님, 제가 읽어보라는 홀센스 읽어보셨어요? 그 책이랑 맥을 같이 하죠. 그죠? 근데 홀센스는 약간 딱딱하죠. 근데 아웃라이어는 되게 부드럽게 풀었죠. 그 차이예요. 근데 홀센스라는 책은 거슬러 올라가면 포지셔닝이라는 책의 아류거든. 그러니까 포지셔닝은 기업판, 홀센스는 개인판이거든. 왜? 왜 그걸 썼는지 제가 얘기 드렸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자들의 얘기를 들어가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감독과 배우 얘기 막 들어가면 재밌듯이, 원래 잭 트라우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잭 트라우트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해요. 그 사람이 이제 디퍼런시에이션, 포지셔닝 맵 이런 거 들어봤죠. 그렇죠? 그거를 쓴 사람이고, 그 친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뭔 리인데 있어요. 뭔 리인데 이 둘이 광고 대행사에 다니다가 둘이서 이제 사람을 설득하느라고 이렇게 포지셔닝 맵을 그린 거야. 근데 교수님들이 원래 이 실무자들이 하는 툴은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잘 먹히는 거예요. 그다음 교수들도 이걸 인정해서, 그래서 여러분 배우잖아요. X축, Y축 해가지고 이거 배우잖아요. 얘네들이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그냥. 근데 얘네들이 막 이거 갖고 써먹다가, 한번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실래요? 걔 이름이, 포지셔닝 맵의 공동저자예요. 포지셔닝 맵의 공동저자. 예. 다들 찾아주셔서. 예. 포지셔닝 맵을 하면, 린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찾아보면 알려주세요. 걔가 잭 트라우트라는 애한테, 저는 잭 트라우트를 되게 좋아해서, 걔가 잭 트라우트라는 애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트라우트야, 우리 책 좀 한 권 쓰자. 이렇게 우리가 했던 걸 가지고. 그러니까 트라우트가, 좋은 생각. 알리스, 그치, 알리스가 제안을 한 거야. 잭 트라우트야, 우리 책 좀 쓰자. 해가지고 둘이서 책을 썼어. 근데 책이 이렇게 출판됐을 때, 알리스잖아. 그러니까 A로 시작한다고. 그치, 알리스. 그 다음에 잭 트라우트는 J로 시작하고. 근데 뒷 얘기가, 잭 트라우트가 먼저 얘기를 했대, 알리스한테. 왜냐면 알파벳 순서로 하면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잖아. 근데 잭 트라우트가 자기 이름을 먼저 쓴 거야. 그러니까 선저자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책이 나올 땐 이렇게 나온 거야. 잭 트라우트 왜? 이거 완전 멘붕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알리스는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포지셔닝 맵이라는 책이 탁 나오고 완전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목을 누가 받았어요? 잭 트라우트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알리스가 짜증이 이빨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둘이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잭 트라우트는, 아니 알리스는 보스턴에 올라가서 브랜드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써요. 그 되게 유명한. 그 브랜드 불변의 책을 읽어보면 알리스와 먼리스 이렇게 자기 딸이랑 써. 근데 이미 브랜드에서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왜요? 이미 브랜드에서는 데이비드 에이커라는 사람이 절대 지존으로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있는데 거기다 또 썼으니 뭐예요? 히트를 못 치는 거죠. 계속. 그래서 다시 또 잭 트라우트한테 와서 그 둘이 또 쓴 게 마케팅 전쟁. 예, 이렇게 쓰다가 잭 트라우트가 이 원래 이미지 포지셔닝이라는 게 기업 전략판으로 잘 나가서 개인판으로도 하나 써야겠다 해서 단독으로 마이 포지셔닝이라는 말을 써요. 책을 써요. 근데 그 책이 크게 히트를 못 쳐요. 왜 히트를 못 치냐면 나는 그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썼던 이제 7, 80년도 당시에 정말 이 자기개발 분야에서 미국에 노먼 사이언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보통 이게 여러분이 그 자기개발책, 미국 사람들이 쓴 자기개발책이면 다 프리스트예요. 대부분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단 말이야. 노먼 사이언필이 정말 지존 같은 사람인데 첫 서두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Hey Norman 이라고 썼어요. Hey Norman, I think you wrong.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300페이지 내내 노먼을 죽여요. 왜 네가 틀리느냐?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사람을 열정, 감정, 무슨 잘하면 된다, 자기 비전,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잘 태어나야 된다, 막 이런 걸 써요. 예. 봐라, 사례를 봐라. 얘 엄마 잘 만났지, 얘 결혼 잘했지, 막 이걸 썼는데 그게 그 당시에 상당히 충격적인 거야. 충격적인 게 아니라 난 이렇게 봐요. 알고 있는데 현실을 부딪히기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왜요? 여기서 이거 제 해석이에요. 결국 잭 트라우트가 던진 해법이 뭔지 아세요? 없어요. 잭 트라우트가 던진 해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아를 버려라. 네 생각을 좀 버려라. 예. 그리고 슉등 말로 돈 많은 애 바지가락에 붙잡고 있으라는 거야. 왜? 걔가 너 키워줄 때까지. 근데 네가 자존심이 너무 세면 뭐야? 못한다. 근데 이 책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필체가 좀 세. 근데 요걸 알리스가 또 홀센스라고 해가지고 살짝 부드럽게 써준 책이 이 책인데 여전히 이 책이 히트를 못 쳐요. 크게.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여러분 전략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략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가 있죠? 전략이 없고 계획,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그 본과 중에서도 얘기를 드리지만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별게 없다고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안 살면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유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책에선 몇 가지 재미있는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큰 연못, 작은 물고기. 작은 연못, 큰 물고기. 우리나라 말로 뭐죠? 용꼬리가 되지 말고 닭대가리가 닭머리가 되라. 이 소리잖아요. 이 소리. 그렇죠? 근데 오늘 알려드린 책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읽다가 저도 감흥이 없는 사례라 그냥 훨씬 더 좀 재밌는 사례로 꺼내냈는데 일단 다 읽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말콤 글래드웰 그럼 헤어스타일도 폭탄 맞은 아저씨거든요. 일단 이 사람의 책은 또 블링크라는 책이 또 진짜 재밌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안 읽어도 돼요. 그 핵심은 이거야. 깜빡한 사이에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속된 말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시험 보면 처음 찍은 게 답이라고. 고쳐봤자 오답 간다고.
왜 처음 찍은 게 답일까요? 왜 느낌이 더 오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느낌이 더 오를까요? 오늘 얘기랑 상통하는 거예요? 차장님은 알 것 같은데? 내 수업을 들어서. 원래? 느낌이 훨씬 더 빠른,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뭔가 있었던 거가 느낌이 훨씬 더 빠르다. 오케이. 저 블링크. 빠르다는 거 맞죠? 근데 왜 그게 더 맞을까요? 왜 그게 더, 은근히 비기너스 락이라고 하잖아. 비기너스 락이라고 아시죠? 처음 해본 놈이 은근히 막 딴다고. 아무것도 안 해본 놈이. 그러니까 비기너스 락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 책에 나오지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충분히 숙고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모두 다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뽀매태놨잖아.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이 그 느낌은 그걸 다 배격하고 나오는 거야. 그게 은근히 맞을 수가 있다라는 게 한마디로 이 책에서 나오는 거야. 그건 짜증판이라고. 이해되세요? 가장 비전략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게 지방에서 학교 나온 애들이 그렇게 서울에 있는 곳에 취업하고 싶어 해. 지방 애들이 더. 그게 무전략이라고요. 그래서 난 학력이 부족하니까 대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더 학력을 쌓아야지. 그게 무전략이라고. 그게 전략이 없는 거라고. 그게 바로 지는 거라고. 넌 질 수밖에 없다고. 왜? 지는 구조에 들어와서 지고 있으니까. 이해돼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미 서울에서 좋은 학교 나온 애를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너는 한풀이를 하는 거라고. 보세요.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해서 한 지방의 대학교 갔거든요. 전략 강의인데 그때 좀 멘붕이 왔지. 전 무슨 데인데 한 40명 모여서 강의를 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네들은 이미 졌다. 너네들은 이미 졌다. 이 루저들아.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막 멘붕이 오는 거야. 왜? 내가 꿈줄 줄 알았나 보지?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왔느냐? 오고 싶지 않았다. 좀 충격요법으로 갔거든. 나 그때 강의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좋은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요. 그다음 지방에 좀 인지도가 낮은 학교도 강의하면 왜 좋은 학교 애들이 출세를 하는지 눈에 들어와요. 첫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애티튜드가 뭘까요?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은 좋은 학교 다닌다고 해서 똑똑한 게 아니야. 내 동료에 대한 프라우드가 강해. 나보다 더 뛰어난 애들.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 내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을까? 막 이런다고. 오케이? 그게 옆에 있는 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속력이 강해. 그리고 또, 이 학습 분위기가 좋아요. 애들이 뭐라 할까? 똘박똘박똘박해, 애들이. 근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애들이 퍼져 있어요. 애들이 뭐라 할까? 그리고 결속력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인지도가 낮은 학교 나온 애일수록 학교 욕하고 다닌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쪽팔려 한다고요. 그런 게 있어요.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일수록 거기 다닌다라는 프라우드가 강하고 또 자꾸 거기에 왜? 자기 도움이 되니까. 나쁜 학교 애들은 편입을 하려고 시도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너네들은 이미 이길 수가 없어. 왜? 왜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공부 안 하고 여기 오래. 했더니 그 강의를 추천해준 교수님이 제 선배인데, 선배 뒤에 들고 있다가 완전 멘붕하잖아요. 저 새끼 불러다가 했으니까 헛소리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어차피 난 여기 또 안 불러도 돼, 나. 왜요? 오고 싶지 않았다니까? 가는 길에 들렸어, 나 솔직히 가는 길에 들렸어. 그리고 지방학교는 페이도 작아. 좋은 학교가, 좋은 회사가 돈도 더 많이 줘요, 원래. 진짜예요. 삼성은 돈 많이 줘. 네. 교육에 대해서 투자의 마인드가 있다니까?
근데 갔는데, 어차피 뭐, 했더니,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저희가 루저예요? 공부 되게 잘해가지고 여기 오네. 손 들어봐. 이거지. 나 서울대 갈 수 있어. 나 서울에 있는 학교 갈 수 있어. 근데도 네가 여기 왔으면 넌 인정한다. 다 서울에 있는 학교 가고 싶잖아. 예.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온 애들 손 들어봐. 절반 이상이 들더라. 그러니까 네가 서울에서 정말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기 왔으면 내가 틀린 건데, 점수 안 돼서 왔잖아. 점수 안 돼서 왔잖아요. 이제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왜요? 답 없거든. 답 없어요. 네. 그때 한 애가, 저는 여기, 이쪽에 있는데요. 그럼 너는 상관없어. 네. 근데 여러분, 근데 걔네들이 제일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해서 서울에 가서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또 지방에서 막, 얘 출세했다고 뭐 걸어줘요. 근데 그게 다 무전략이라니까. 걔가 그래. 공부, 여기 날고 겨서 왔어. 날고 겨서 서울에 왔어. 이제는 안 날고 겨. 아세요? 너 같은 애는 많다고, 여기. 한마디로 뭐가 없어져? 이 책에 나와. 이 책에 나오죠. 명문학교로 가면 갈수록 전략이 없는 거야. 명문학교에 가면 우리 애도 거기 가서 더 따가게, 그게 아니라니까. 애 기 꺾어 놓는 거라니까. 차라리 시골에서 수재가 많이 나오죠. 시골에서의 수재는 이 책에서 나와요. 자기 혼자 착하게 봐주는 거야. 내가 되게 잘하나 보다. 그리고 그 영원히 그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근데 시골에서 말 날고 기었던 애가 서울에 오면 나보다 뛰어난 애들 너무 많은 거야. 그럼 뭐가 할 거야? 기가 팍 꺾인다니까? 게다가 뭐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방에서 있다가 서울로 와. 인맥 없죠? 인맥 없잖아. 서울에서 초중고등학교 다 나온 애들 친구들 다 여기 사는데. 두 번째, 엄마한테 얹혀 살자. 서울에 사는 애들 엄마한테 얹혀 살잖아. 집이 여기인데 뭘. 그죠? 지방에 나오는 애들은요. 뭐 자취를 하던 기숙을 하던 돈 들자. 그리고 저녁에 외롭자. 어딘가 가자. 들게 게 하나도 없다니까? 맞잖아요. 그럼 이 얘기하니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결국 학력 때문입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학력 때문에 안 되는 거라, 학력 때문에. 그때 한 애가 그러더라고요. 학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실력이 중요하죠. 그때 내가 이제 뚜껑이 돌렸지. 학력이 중요하죠. 실력이 안 중요하죠. 여러분, 이해돼요? 학력이 중요한 거예요. 실력은 안 중요해요. 왜요? 학력이 있어야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거든요. 슬프게도. 지방학교 나왔어요? 그럼 좋은 실력을 갖고 있어도 발휘할 기회를 안 준다고. 저번에 한번 제 수업을 어떤 여자 격리하시는 분이 수업을 들었어요. 제 전략기획 강의를 들었는데 한마디로 격리 아가씨야. 상고 나와서. 근데 상당히 뛰어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격리 수준이 아니야. 이분이 회계 수준이더라고. 전략기획실에 가서 회계 파트를 일하고 싶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돼. 왜요? 격리거든. 격리가 회계하면 이상하지. 왜 이상해요? 그럼 회계하는 애가 쪽팔려서 안 되지.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 격리도 한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격리해야지. 쌍고 나온 애지. 주산부기. 그래서 너는 유니폼 입고. 왜? 아쉽게도 그래야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받아들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죠. 때려쳐. 그 회사를 때려치라고. 그리고요. 다시 시작해. 격리가 전략기획실장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격리는 격리거든요. 이해되세요? 고정관념이 상당히 강하다고. 이게 좋은 글씨 박아놓는다고. 얘 지방대 출신, 얘는 여자, 그죠? 얘는 장애인. 그죠? 그러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기는 애가 계속 이기기 위해서 박아놓는 거야. 넌 처음부터 길을 꺾어놓는 거죠. 넌 해도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후더니 한 분이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뭐야 이러더라고요. 후더니 욕을 하면서 나가더라고. 뭐라고 하겠어요. 어차피 나는 여기 안 올 생각인데. 근데 걔는 답이 없는데 남아있는 애들이 몇 명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너네들이 지금 낮은 학력으로, 그죠?
지방 토착 세력으로 서울에 가서 니네들이 이긴다라는 건 꿈과 같은 얘기요. 그죠? 그리고 대기업에 출세를 해가지고 거기서 네가 뭐 오르가는 것도 바램이지 전략은 아니다. 그럼 방법은 하나죠. 학력과 학력이 지배하지 않는 곳에서 이기면 돼. 뭐야? 사업. 사업을 꿈꾸라는 거야. 그리고요. 서울대를 고용하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 서울대 나왔다고 사업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그죠? 지방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근히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서울대 출신들이야. 교수나 박사나 장관은 많아. 그죠? 근데 사업가는 별로 없다? 왜요? 사업가는 학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업가는 감과 그런 어떤 대담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인하대, 뭐 중앙대, 약간 위로 하기엔 좀 아쉽고 조금 아래로 가기엔 조금 그런 데 있죠. 그런 데일수록 뭐예요? 사업을 많이 해. 근데 요새는 또 그것도 바뀌었어. 서울대도 많이 해. 서울대도 많이 해요. 이제 서울대 애들도 그냥 학력만 이용하지 않고 뭐야? 학력과 함께 뭐야? 어떤 대담함 이런 것도 다시 라인을 만들거든. 왜 느낌이 중요한 거냐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원 때 다 그렇게 하라고 교육받은 거 아니야. 맞죠? 교육을 왜 시켜요? 길들이려고. 이해되지? 뭐가 옳고 뭐가 나쁘다라는 것도 다 박아주면 되잖아. 죄의식도 심어주면 되잖아. 맞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죄의식 못 느끼는 애 있죠. 막 나는 그게 약점이야. 난 상관없거든. 그러면 은근히 걔가 더 센 거 아시죠? 얘는 아끼는 게 없다고. 그렇죠? 근데 언제나 영화에서 권성징악이기 때문에 걔가 꼭 파멸로 가지만 리얼리티에서 그러지 않거든. 리얼리티에서 뭐야? 악당이 더 세기도 해요. 실제로. 정의가 실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왜요? 그게 리얼리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학교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학교가 만들어지고 산업혁명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우수한 인력이 만들어져가지고 우수한 두뇌의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냐고. 아니면 소수의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이제는 뭐야? 이것들이 조금 더 교육을 받아야 조금 더 부려먹기 쉬우니까 교육을 시켰냐고. 학교가 먼저예요? 공장이 먼저예요? 역사적으로 공장이 먼저거든요? 그죠? 공장이 지어졌고, 이제는 뭐예요? 글은 알아야 한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글을 가르친 거고, 그죠?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면요. 완전히 전략적 차원에서 본다면, 종교도 일종 지배의 툴이라고도 말을 해요. 오케이? 종교도. 왜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이 사회 쪽에서 본다면 뭐예요? 순하다고. 그죠? 그래요? 어떤 교리도 있고.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교회는 여러분 술을 못 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외국은 술을 하거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교육받지 않고 띵킹하지 않고 그냥 헌치로 나온 게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야? 그게 맞다가 아니라 얘네들은 이 룰에서만 이기거든? 근데 은근히 다른 거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뭐야? 적응을 못한다고 여기. 그래서 이기는 경우가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자 볼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당연히 이기죠. 작은 애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애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만약 얘죠. 그럼 전 바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준비 딱 하면 주먹으로 낭심을 차요. 빡 쳐! 왜 터져버리라 이거죠. 이기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뽕 맞고 쓰러지죠. 그러면 심판이 와서 뭐라고 할까요? 파울. 그러면 안 돼 이러죠. 그러면 안 돼 이래. 심판이 기존의 룰이야. 오케이? 심판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
들어보세요. 심판이 하는 일은 그냥 빡 쳐. 그러니까 하겠죠. 파울 하면 막 I'm sorry 이러겠죠. sorry. 그럼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한 대 거기 맞아보면 기분 알아요. 자, 거기 숨 탁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회복됐어.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겠죠. 그럼 다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나 어차피 진다고. 근데 이겨야겠어.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뻑 쳤어. 그럼 얘가 와서 뭐라고 할까요? 파울. 얘 한 대 맞았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할까요? 얘한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지는 거다? 그럼 이제는 안 하면 안 돼. 그죠? 그러나 2번은 먹여놨어요. 맞잖아요. 왜? 이기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막 계속 도망다녀. 그죠? 그 심판이 와서 뭐라 그래? 아, 그러지 마. 싸워. 그럼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 심판한테. 야, 이 씹새야. 나보고 지라는 거 아니야. 왜 여기를 날 세워놨냐고, 그럼. 그죠? 뭐, 너네들 뭐, 쇼하는 거야? 그죠? 아니, 여기도 못 때리게 하고, 도망도 못 가리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100kg짜리 하고, 30kg짜리 하면 누가 이겨요? 그냥 이기잖아. 그래서 여러분, 등급제가 있잖아요, 등급제. 이건 여러분, 어차피 애가 지는 게임이라고. 그럼 심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심판은 누구 편에 들어요? 심판은 어차피 이거 재밌게 하면 되는 거거든. 얘가 막 도망 다니면 스포츠가 아니라 무슨 서커스가 되잖아. 맞죠? 근데 얘가 이겨야 된다면. 근데 여러분, 빡 때리면 뭐야? 그걸 또 하지 말래. 스포츠 정신이라고. 그죠? 그 모든 걸 다 지키면 이겨야져요. 지는 거잖아요. 그거라고요. 지금 이 사회, 이 책에서 이 사회에 만든 모든 룰은요. 아까 우리 그 담배 피우면서 그런 얘기 했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 그게 어떻게 전략이냐고. 40년을 시골에 가서 농사를 져도 안 되는데, 한 3, 4년 학교 다녔다고 쳐요? 안 되거든요. 왜? 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쌀농사 짓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특수작목을 짓거나, 그죠? 아니면 전혀 기존의 농업의 룰을 벗어나서 일을 한다고. 왜요? 질 수밖에 없는 거. 내가 거기 가서 왜 들러리를 하냐 이거죠. 다윗과 골리앗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이기는 게임이에요? 지는 게임이에요? 이 골리앗 부대하고 이 사울의 부대. 이기는 게임이에요? 지는 게임이에요? 이미 이기는 게임이에요. 다윗이 딱 섰을 때 이기는 게임이에요? 지는 게임이에요? 사울이 전략가야. 다윗은 용감한 애고. 제 개인적인 생각엔. 왜? 사울이 안 해줬으면 다윗은 못 갔어. 다윗이 아무리 용감을 해도요, 다윗은 이를 게임이 아니라고. 여러분, 동급끼리 싸우면 이기는 게 있는데 아예 급이 안 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 가다가 5살짜리 애를 때려줬어요. 그럼 내가 이긴 거야? 사람들이 보면은 괴롭힌 거죠. 그건 괴롭힌 거. 맞죠? 여러분, 키가 2m가 되는 애야. 그리고 소년이 나와서 얘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얘는 돌멩이를 들고 나왔죠. 그럼 이기는 게임이에요, 지기는 게임이에요. 난 이미 그래서 골리앗이 죽였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뭘 기대할까요? 다윗이 질 거라고 기대해서 졌잖아. 그게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겼어. 이거 미라클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겨도 쪽팔린 거고요. 지도 당연한 거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할 때요. 할 만한 일을 하자. 그게 바로 지는 게임이에요. 할 만한 일을 했어? 그래서 했어. 어쩌라고요? 할 만한 해서 시켰잖아. 못 해내면요.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못할 만한 일을 하면요. 그래서 못했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라는 게 위로 가면 갈수록요, 못할 만한 일을 하시고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할 만한 일을 해요. 커피 타와. 팩스 보내. 그리고 팩스 못 보내면 넌 팩스도 못 보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 트라이해요? 해가 할 만한 거예요. 그게 지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게 자세히 나오죠. 골리앗이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의 특징이 있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미 이겼잖아. 이미 이겼다. 난 널 개로 본다고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니까. 이미 마음속으로는 뭐야?
저 회사 다닐 때요, 우리 국장님이 진짜 무서웠거든요. 국장님 부르면 가슴이 막 뛰고 그랬어. 진짜요. 이미 그의 포스에 많이 쫄았거든요. 그리고 몇 년을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회사를 그만둘 때쯤에 내가 이겼다? 내가 개로 봤거든. 왠지 아세요? 그만둘 생각이었거든요. 회사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그러니까 뭐야? 그냥 아저씨 아니야.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요, 길거리에서 군 상사를 만나면 긴장하는 거 아세요? 그런 적 있어요? 아니, 저는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나 다 어린 애들이었는데, 존댓말을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난 원래 그래서 그 군 모임에 안 가요. 난 다 나쁜 쪽밖에 없거든. 근데 어떻게 갔어? 근데 걔가 나보다 3살보다 어리다. 계속 나는, 그랬습니까?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형 그러지 마세요. 근데 불편해. 너 그냥 불편해. 왜 그렇게 박혀 있거든요. 이미 머리에 박혀져 버렸다고. 근데 내가 우리 상사를 그냥 아저씨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내가 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죠. 막대기를 들고 내게로 나오는 것이냐. 여기서 이제 풀었잖아,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막대기 얘가 뭐라 그래요? 눈이 되게 안 좋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당시 애로 본다면 무슨 증후군에 걸려 있는 애라는 거죠. 그 거인 증후군 같은 거. 막 이게 턱 이렇게 나오고 좀 이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눈이 상당히 시력이 안 좋아. 그래서 뭐예요? 네가 와야 이긴다고. 그렇죠? 그래서 뭐야? 나는 창과 칼로 싸우는데 얘는 뭐야? 갈 생각이 없다니까? 가면 죽는다니까? 그죠? 한마디로 뭐야? 골리앗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은 근접이에요. 그죠? 붙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얘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조롱하는 거잖아. 오라고. 근데 다윗은 뭐예요? 안 조롱받는 거죠. 그래, 난 널 개로 본다. 어쩔래? 가끔 여러분, 우리 전략으로 본다면, 이소룡 영화 보세요? 난 이소룡 영화 볼 때마다 전략을 제일 많이 느끼거든. 이소룡 영화 보면 맨날 이러죠. 그럼 애들이 우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맞죠? 여러분, 그거 보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딱 해서, 니가 와! 이러면 어때요? 그게 바로 아웃파이터들의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복싱을 하면 인파이터와 아웃파이터들이 있거든요. 인파이터들은 어떻게 싸우죠? 땡! 하면 뭐야? 으악! 싸우고 하나 뻥! 그래서 인파이터 싸움은 좀 티켓감이 아까워. 왜요? 금방 끝나요. 이렇게도 끝나. 으악! 뻥! 근데 아웃파이터들은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 파이트 하면요. 이러죠. 계속 돌다가 뭐예요? 계속 돌다가 이러죠, 끝. 근데 얘는 상당히 지쳐 있어요. 왜요? 아시죠? 방어를 찾는 거잖아. 그리고 뭐야? 쭉 때린다고. 쭉 때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야? 서서히 무너뜨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아웃파이터끼리 싸우면 싸움이 잘 안 되고요. 인파이터끼리 하면 싸움이 일찍 끝나고요. 인파이터, 아웃파이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웃파이터들이 대부분 이긴다고요. 왜요? 인파이터들은 대부분 등치가 크고 힘이 좋아서 뭐예요? 남자답게 한 판. 그죠? 아웃파이터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죠? 그게 싫은 거야. 왜? 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큰 회사일수록 임원이 되려면 가져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죠? 늙어야 돼. 아직? 늙어야 돼. 왜요? 젊으면 경거망동하거든? 그죠? 늙으면 차분해져요. 근데 난 늙는 게 싫어. 그러면요. 그럼 벤처 창업하는 거죠. 그쪽은 뭐야? 늙으면 늙을수록 뭐야? 쳐주질 않는 곳이거든.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이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 자, 즉 부자의 강점은 뭐죠? 돈이죠. 약점은 뭐죠?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단점을 극복한다라는 말 자체가 전략이 아니라고요. 단점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단점은 활용해야 될 것이에요. 활용을 해야 될 것. 그죠? 혹시 뭔 영화지? 그 영화 표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최근에. 거기서 여자 형사가 있는데 문 열려고 하는데 안 열어주니까 뭐야? 막으니까 뭐야? 어딜만 짜, 이씨.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왜요? 제가 유리한 구조로 계속 자기가 짜죠. 보세요. 빈자의 강점은 뭘까요, 그럼? 빈자. 없는 자의 강점. 이럴 게 없다. 약점. 가진 게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 소리라는 거야. 결국 다윗의 강점이 뭐야? 목동. 칼 싸움을 못한다. 싸워본 적 없다. 그래서 여기서 책에 나오잖아. 사울이 다윗에게 뭘 줬어요? 자신의 갑옷과 칼을 줬다고 하죠. 왜요? 사울은 뭐에 갇혀있죠? 싸움이란. 그죠? 즉 강자들이 싸우는 룰에 딱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야. 싸움이란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다윗은 그걸 읽고 나서 뭐야? 불편하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야? 나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운 거잖아요. 왜요? 걔는 걔 룰대로 싸우거든. 누가 누구 룰에 말렸어요? 골리앗이 다윗의 룰에 말렸거든요. 그죠? 자, 여러분 왜 골리앗과 다윗이 이렇게 싸웠는지는 아시죠? 왜 이게 전투를 안 하고 1대1로 다이다이로 싸웠는지. 여러분, 만약 사울의 부대가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작으면 이렇게 대표로 안 싸우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지쳐있고 둘 다 많이 힘들고 다른 나라들이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야? 싸우다 보면 둘 다 손실이 나오면 둘 다 힘드니까 그냥 둘이서 맞다이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블레셋이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왜 블레셋에는 두 개 있었어요? 골리앗이 있었거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이 자기네들에 말릴 줄 알았는데 뭐예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짜고 오히려 골리앗이 말려버린 거죠. 자, 그래서 게임의 판이라는 걸 봅시다. 게임의 판. 여러분, 전략을 배운다라는 게 무슨 의미 같아요? 전략을 배운다. 전략을 배운다라는 게 무슨 말 같아요?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긴다라는 게 뭐죠? 이긴다라는 게 뭐예요?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전략을 배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다윗의 목표는 뭐였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목표는요, 거대했고, 골리앗의 목표는 뭐야? 다 작거든. 그죠? 그래서 골리앗에겐 전략이라는 게 필요 없었고요. 다윗에겐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였죠. 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니까. 여러분, 전략을 배운다라는 건 이긴다라는 거야. 어떻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거라니까. 이런 말이 전략에선 딱 좋은 거야. 뭐와 뭐를 가리지 않고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그럼 윤리의식도 없나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기를 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남을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버는 게 그게 전략인가요? 자, 여러분의 앤서는 뭐예요? 그건 전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략은 칼 같은 거예요.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죽이고요. 그죠? 주방장이 칼을 들면 음식을 만들어요. 그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전략을 더 많이 한다고. 그리고 선하면 선할수록 전략은 머리 아프고 뭐라고 이렇게 생각해. 책략, 술수 이렇게 해서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은근히 정치하면 머리 아파.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머리 아파 이러죠.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인들이 좋은 거야. 왜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없을수록 정치인들은 자기 멋대로 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이런 거 더럽고 치사하고 지저분한 거니까 당신들은 하지 마. 당신들은 그냥 뭐예요? 착하게 살아. 나는 할 테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거든.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저는 예수라고 봐요. 왠지 아세요? 수단과 방법이 틀리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정의마저도 누군가 여러분한테 박아오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나 좋은 전략가는
윈윈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걸 추구하려고 그래. 근데 나쁜 전략가는 뭘 추구할까요? 윈? 왜 루즈를 추구하지? 너의 손해만큼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손해를 봐야 이익을 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좋은 전략가는 윈윈이죠. 그럼 루즈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부가가치,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만 돼요. 오케이? 아까 윈, 루즈를 추구하는 애들이 사기꾼. 오케이? 그러니까 윈윈을 추구하는 애가 스티브 잡스 같은 애라고. 근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 같은 애가 사기를 치면 끝내주게 친다니까요.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략을 배운다는 건 그러니까 딴 건 없어요. 뭘 달성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아니, 그렇게 치사하게 이기고 역사적으로 하면 남들한테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욕 안 먹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도 다 누가 쓴 거예요? 승자가 쓴 거거든요. 이렇게 쓴 거라고. 그들은 너무 무식하고 야만족이어서 우리가 개몽해줬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위인전 읽어보면 맨날 여러분 비상한 태몽에 비상한 어린 시절을 겪어서 비상한 업적을 내서 그래서 위인전이 애들 다 망쳐놓는 거라니까. 왜 우리 엄마는 이상한 꿈 꿨고 어렸을 때 평범하게 자랐으니까 나는 뭐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인전이 있거나 회사 홍보 얘기 듣자. 그 막 대단한 얘기 있자. 그죠? 그것도 다 전략이잖아. 그게 책도 팔고 나를 경외하게도 만들고 나를 존경하게도 만들고 그게 다 홍보서지 그게 무슨 팩트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에는 다 뭐만 있어요. 위너들이 계속 위너가 되기 위한 장치만 있지 새로운 위너는 필요 없다니까. 계속 위너가 나오면 그들은 더 위너의 위너가 돼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뭘 짜요? 새 판을 짠다고. 새로운 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들 지금 많이 가격 떨어뜨려 놨잖아. 많아졌잖아. 그게 뭐 공인중개사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꿔놨으니까 공인중개사가 늘어나는 것만큼 한 거잖아요. 로우스쿨도 여러분 풀어놨죠. 근데 로우스쿨은 여러분 공인중개사처럼 안 풀어놨잖아. 로우스쿨로 풀어놨지만 로우스쿨에 들어가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뭐예요? 결국 가진 자가 이길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죠? 여러분, 의사 돈 많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병원 의사회 이런 데서 뭐 티오를 안 넓혀준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내가 성형외과 전문의야? 안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 나 안과 했어. 안과 눈만 봤다고. 근데 내가 신경외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니까. 의사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의사는 다 할 수 있다니까. 의사 라이센스라니까, 의사 라이센스. 무슨, 물론 전문이냐 뭐냐, 이게 등급은 있어도. 왜 그렇게 자기네들은 이렇게 풀어놨을까요? 이기는 집단이거든. 그죠? 여러분이 산봉우리를 딱 올라가면, 올라가는데도 힘들었겠죠? 근데 누군가 뺏으려고 하죠?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참호를 팔 거 아니야. 그죠? 참호를 파놓겠죠? 그럼 애들이 오면 거기 알아서 때려주면 되잖아. 그 참호가 브랜드거든. 그죠? 그거보다 더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소몰포트를 넣으면 돼. 여기 온 애들 다 죽었다. 한 놈도 빠짐없이. 그럼 뭐야? 길을 다 꺾어버린다니까. 왜? 올라가면 다 죽는지 안다니까? 그죠? 그런,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무서운 부대는 뭘 갖고 있어요? 호왕과 마마보다 더 무서운? 뭐 누구는 백전백승이더라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뭐야?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죠. 승기가 꺾였다라고 하는 거죠. 전략을 배운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고 지는 자는 계속 진다? 왜 그럴까요? 돈 버는 애는 계속 벌고 돈 잃는 애는 계속 잃는다고. 맞는 애는 계속 맞고요. 때리는 애는 계속 때린다고. 왜 그럴까요? 이기는 사람은요. 이기는 환경을 계속 타서 이기고요. 지는 애는 이기는 환경에 가서 져온다고.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가서 그때 가서 뭘로 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게 있다니까. 전략이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자기가 다 쟤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해. 난 달라. 그죠? 난 다르고 난 너보다 머리가 뛰어나. 그 모든 것들이 지게 만드는 건데 난 왜 너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 난 유니크라고 생각해? 그게 바로 그들이 심어놓은 거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치킨집을 해도 나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자, 보세요.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여기서 싸우는 애와 여기서 시작하는 애와 여기서 시작하는 애 누가 이겨요? 얘가 이기잖아요. 그럼 얘가 열심히 하면 이겨요? 얜 노냐고요. 그죠? 근데 가끔 얘가 얘를 이기기도 하지. 어떨 때요? 얘가 자빠지면 이겨요.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시죠. 거북이가 왜 이겼어요? 토끼가 자서 이긴 거죠. 근데 요새 토끼는 안 잔다니까? 요새 토끼는 더 열심히 하고요. 요새 거북이는 더 게을러요. 그래서 부익붕 빈익빈이라니까요. 버는 애들은 열심히 하는 애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계속 상승하고 안 되는 애들은 뭐야? 마태 효과라고 아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긴다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건 이 링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보세요. 거인과 난쟁이가 싸워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이게 싸우기 전에 여러분 어떤 게임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전략에서 게임의 룰이 뭐냐고. 여러분 회사에 회사 집에 가셔서 근로계약이나 이런 거 다 읽어보시라고요. 여러분 지능 구조라니까. 이러면 승진이 아니라 이렇게 있을까? 이러면 퇴사, 이러면 퇴사, 이러면 퇴사, 이러면 퇴사. 이렇게 나와 있을걸? 왜요? 어차피 여러분은 뭐야? 근데 그 룰을 보셨어요? 본 적이 없잖아. 그죠? 그냥 룰을 모르고 게임을 하는 거야. 그죠? 그 룰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부자들의 룰이 뭘까요? 부자들은요 절대 사람을 아무나 안 만나요. 사람을 언제나 연대보증으로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부자야. 그럼 누가 왔어. 그러면 나를 좋아서 온 거야? 아니면 내 돈 때문에 온 거야? 내가 모르겠지. 그잖아. 그래서 부자들은 언제나 동급끼리만 만난다고. 왜요? 동급끼리 만나면 돈 때문에 만난 건 아니잖아. 그래서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끼리 결혼한다고. 그죠? 근데 동급이 아니죠. 그럼 반드시 뭐예요? 동급인 누군가 얘를 추천해줘야 된다고. 그게 바로 일종 연대 보증이죠. 그잖아요. 추천해줬다가 얘가 이상하면 내가 욕을 먹거든. 그래서 부자들은 언제나 뭘 받아요? 추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하고 싸우면 이 룰 도망가서는 안 된다.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도망가면 오케이? 그리고 게임은 3분 안에 끝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낭심이나 이런 데 때리면 오케이? 여러분 자 이제 누가 이겨요? 얘가 여러분 이렇게 봐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를 묻죠. 이렇게 물으면 답이 안 나와.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겨요? 어떻게 하면 이겨요? 어떻게 싸워야 하냐는 일단은 지는 룰을 보고 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달라. 그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죽으려고 빽 쓰는 거죠 지금. 그죠? 근데 얘가 숨겨진 인물이야. 얘가 뭐죠? 얘가 기득권이라는 거야. 얘가 룰 짠 애라고. 여러분 우리 입찰 계획서에서도요 최근 5년까지 5억 이상 수주하지 못한 자는 들어오지 말래. 오케이? 주식회사 이상은 들어오지 말래. 뭐가 안 해도 뭐가 들어오지 말래. 이러면 여러분 페어한 게임을 할 수가 없거든. 그죠? 그러니 뭐야? 이기는 대로 계속 이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규칙을 깨라. 그죠? 판을 깨고 너만의 판을 짜라. 이 얘기가 전략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보세요. 얘가 승패를 좌우하는 애라는 거죠. 쉽게 얘기 드릴까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르디우스라는 애가 그리스에서 매듭을 만들어 놓고 뭐예요?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세계를 정복하리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풀었는데 지나가던 한 병사, 한 로마인이 와서 어떻게 풀었다고 해요? 칼을 들고 이제부터 규칙은 내가 만든다라고 했거든. 즉 뭐예요? 고르디우스가 만든 룰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중요한 건 뭐야? 풀으라는 상태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규칙은 내가 만들고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푸느냐가 중요한 거다 하면서 잘라버렸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 혁신이라는 거거든요. 자, 봉우리를 차지하는 법. 여러분, 봉우리를 차지하는 법이 뭐예요? 주인 없는 봉우리를 찾는 거지. 그게 쉽잖아. 그걸 뭐라고요? 차별화. 여러분, 주인 있는 봉우리를 찾으려면요, 걔를 싸워서 이길 때도 이미 내가 너무 손실을 많이 본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봉우리가 별로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봉우리를 만들어야지. 오케이? 봉우리를 만들어서 봉우리를 가져야죠. 없던 걸 만들어버린다고. 그리고 봉우리를 유지하는 법이 뭐야? 룰 만들기야, 룰 만들기. 이기는 계속 룰 만들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이게 다 여기 책에 나오는 거죠. 대졸 이상. 오케이? 뭐 기독교인 우대. 그죠? 해외 경험 3년 이상. 그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애들은 뭐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해진 룰에서 이기려고 그걸 맞추려고 하는 과정이 손실이 너무 큰 거야.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제가 요새 투자 유치하다 보니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집에 돈이 얼마 있다는지 알아요? 최근에 돌아가셨다는데 집에 3조가 있대. 3조 어떻게 벌었을까? 자산으로 3조가. 어떻게 벌었을까? 나 그 얘기 듣고 우겨 죽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 농부였대. 농부였는데 옛날에요. 이분이 되게 고지식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농사를 짓는 거라고. 그래서 강남에서 농사를 지셨대. 옛날 강남에서. 여러분 왜 강남이 폭등했는지 알아요? 땅값이 올랐는지 알아? 아시는 분? 김신조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세요? 모르세요? 김신조가 그 박정희 때 와서 박정희 목 따러 왔다고 했잖아. 그때 박정희가 깜짝 놀랐어. 그때 모든 우리나라는 다 강북에 있었다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북한이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그래서 군사시 문제가 되니까 강남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참조 갖고 있는 분 아들을 만났어. 그 당시에 강남 한 평이 얼마였다는지 알아요? 100원. 100원이었대. 근데 아버지가 정말 강남에 말죽거리에서 다 아버지 땅이었대.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농사만 짓고 막 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이제 강남 얘기를 들어오면, 이것도 강남 부자들도요, 누가 강남 부자인지 아세요? 다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거야. 예를 들어 이거죠. 이신조가 김신조가 와가지고 하여튼 박정희가 놀란 거야. 박정희가 놀라서 뭐야? 야, 강 뒤로 백을 해야겠다. 전 부의사시에. 근데 이쪽이 발전이 안 돼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첫 번째 조치를 취해요. 강북에 유흥업소를 아무것도 못 만들게 해놨어요. 그래서 강남만 유흥업소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법을 바꿨어. 그러니까 강남에서 강북에서 밥 먹고 놀라면 강남 가야 돼. 그래서 그 당시 막 장화 신고 놀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뭐야? 학교를 다 여기다가 파락군이라는 거, 휘문고고 뭐고 다 이쪽에다가 다 해놓고 고속도로 터미널 이쪽에 다 해놓은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사람들 다 땅 갖고 있는 사람 돈 벌었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러지가 않아.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 얘네들 왜 오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평당 100원 하면 정부 고위직 사람들이 가서 150원에 산다고 하면 다 팔았대요. 아니야, 뽕 빠지고 그냥 그런 데인데 200원 준다니까 2배 준다라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서울 땅값이 1960몇 년도하고 지금하고요, 몇 배 올랐다는지 아세요? 10만 배. 이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나라라고 하거든요. 왜요? 정부 개입한 사건이야,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정부 자금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땅값을 부풀렸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설로. 그러니까 여러분, 고위직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도시건설을 혼자 자대고 했대. 그러니까 자대고 했대, 그냥. 여기가 길이 막히네? 이렇게 아까 다 이렇게 했대. 얘네들이 그 군사 정권 그걸로 군사의 목적으로 강남을 개발한다고 알았잖아.
그러니까 가서 뭐야? 100원을 200원 주고 사고 1년 후에 100원이 10,000원 되고. 근데 이미 다 팔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자라고 하자. 땅 많이 갖고 있으면 막 그러잖아. 그건 별로 소수라는 거예요. 그 소수 중에 걔네 아버지가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막았대. 300원 줄게요. 400원 줄게도 안 파는 거야. 왜요? 농사를 줘야지. 어딜 농사를 줘야지. 그래가지고 계속 안 팔았는데 가격이 막 폭등을 했대. 막 엄청나게 안 파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강제 승소 당했대요. 보상을 받아버렸대요. 어마어마하게 보상을 받아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막 욕을 했대. 농사를 어디다 저가 새끼들 해가지고 거기서 번 돈으로 일산에 가셔야겠다. 그래가지고 일산에 가서 또 농사를 졌대요. 근데 이것들이 또 일산 땅을 내놓으라고 그냥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일산도 강제로 뺏겼대. 분당에 가서 져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분당에 가서 졌대. 그러니까 돈이 계속 따라오는 거야, 이 사람은. 분당에서 졌는데 또 분당도 짓겠다고 해서, 그때 아버지가 이제 수지에 가서 져야겠다. 그래서 돈이 3조가 된 거예요, 3조가. 아버지 유언이 농사 좀 짓자고. 여러분, 이거 전략이 아니야. 그래서 그 집이 그렇게 부자가 된 거래요. 아버지가 집을 못 받게 농사 짓겠다고, 농사.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좋은 차 좋은 거 안 먹었대요. 왜? 나 농사 짓겠다고. 그래서 그러더래. 정부가 자기한테 옛날에 그랬대. 이게 음모론 같다. 자기를 농사 못 짓게 하려고. 왜 강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일산으로 쫓겨나고, 그 당시에 일산은 북한이거든. 근데 왜 북한에서 쫓겨나서 다시 이제는 뭐예요? 분당 오니까 분당에서 나가라고 하고, 왜 그러냐는 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분이 절정일 때 그냥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사들인 거야. 그래서 재산 3조. 이 집안은 땅 위에 나는데, 땅 위에 나는데 왜 절대가 있거든, 절대. 아버지가. 자, 보세요. 여러분. 룰이 있죠? 여러분. 쫄은 뒤로 못 가죠? 산은 여길 못 나가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규칙이 다 있어서 이미 뭐요? 이기는 놈은 계속 이기는 거야. 지는 놈은 계속 지는데 이걸 이기는 놈이 있죠. 어떻게 이겨요? 알까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 이긴다니까. 왜 룰이 걸.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은근히 이긴다니까. 애들은 그런 게 없다니까. 보세요. 이기는 판을 짠다라는 게 여러분, 이거 얘기하죠. 얘가 왜 이겼어요? 얘가 자서 이겼죠. 이건 무슨 우리한테 뭔가 교훈을 주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되게 많아. 패러디한 거 되게 많다고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렇게 유지했죠. 근데 얘가 잤죠. 그래서 얘가 이겼죠. 근데 얘가 이제 심판관이야. 아까 말한. 그럼 이번 대결의 결과를 발표하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토끼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토끼가 잠을 자고 있지 않더라면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단순히 승패를 떠나 좀 더 훌륭한 경기를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 도전을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지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이건 승패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얘가 만드는 거잖아. 얘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어때요? 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용왕님, 물건 구해왔습니다. 자식이 예상대로 퍼지더라고요. 예? 지금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거 또 다른 결과 같죠? 난 이 얘기, 이거 보고, 이건 어때요? 언제나 토끼가 이기죠? 올해도 이기죠? 그 다음에도 이기죠? 그 다음에도 이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기죠? 그 다음에도 이기죠? 마침내 이겼죠? 왜요? 수명이 200년이거든. 여러분, 나이 구조로 하게 되면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북이가 빠르기로 한다고 하면 뭐예요? 지는 게임이라는 거죠, 토끼가. 왜요? 토끼가 잘할 수밖에 없죠. 이건 어때요? 먼저 집에 가는 사람이 이긴다. 이거 보셨어요? 씨발,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 졌다라는 게 단순하게 그걸로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자가 이겨요? 원래 일단 싸울 일이 없어요. 둘이 만날 일이 없으니까. 사자는 여러분 정글에서 싸우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빽빽한 데서 다니다 보니까 사자는 최고로 근접하게 한다고. 사자는 빠르지가 않다니까요. 최고로 근접해 가서 뭐예요? 한 번에 덥석 물어버려서 떼거리들끼리 다니면 얘가 부스럭거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혼자 다니는 거에 익숙해질 거. 왜? 정글이라는 판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초원에서 살려면. 당연히 다 보이니까 패거리로 하죠. 왜 여러분 사자가 이게 목덜미가 이렇게 많은지 아세요? 목이 이렇게 많은지? 갈기가? 에? 여러분 사자의 적이 누구예요? 사자는 코끼리한테만 죽어. 사자의 적은 사자예요. 그러니까 숫사자가, 그러니까 패거리 없는 숫사자가 이게 빼면서 아무거나 다 뺏는 거잖아. 그때 여러분 제일 무는 게 어디야? 목이잖아. 그래서 목이 안 물린다고. 목에 워낙 이게 목도리를 많이 하고 다녀서. 근데 둘이 싸우면은, 싸울 일이 없겠지만 싸우면은 사자가 이겨요. 왜요? 사자는 패거리 집단이거든. 한 놈이 맞으면 와서 때려준다고. 오케이? 근데 다이다이로 싸우면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호랑이가 이긴대. 왜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원래 혼자 싸웠던 애라 전력을 다해요. 지켜줄 사람이 없어. 근데 사자는 뭐야? 전력을 안 당하대. 왜? 같이 싸우다 보니까 적당히 싸우지. 그러다 보니까 뭐야? 누가 더 강해요? 이 정신력이 멘탈 게임에서 호랑이가 더 세다라는 거야. 오케이? 둘이 만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얘네 둘이 싸우면 어떻게 이기느냐를 물어봤고,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토끼. 그러니까 동물들도 다 전략이 있는 거야. 살아난 생존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전략이 있어요. 여러분, 토끼는 강점이 뭐죠? 귀죠. 약점이 뭐죠? 그죠? 귀. 강점은 귀와 스피드죠. 그죠? 그래서 토끼는 어떻게 해요? 토끼는 멀리 가지 않아요. 언제나 굴 주위에 있죠. 왜? 특별히 방어 무기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매나 이런 애들이 오면 잽싸게 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굴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굴을 멀리 나온 애가 있어. 근데 독수리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쫙 잡으려고 그래. 그럼 토끼가 이제 잡혀요. 그럼 노련한 토끼 있잖아요. 젊은 토끼는 끝까지 도망을 가서 아무리 네가 빨라봐자 나는 놈한테는 못 당하거든요. 근데 노련한 놈은요. 막 뛰다가 질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한대요? 어떻게? 멈춰. 그것도 방법. 멈추고 지금 꽝. 네? 어떻게? 지그재그? 아이, 독수리는 위에서 보니까 지그재그해도 다 본다고 예상을 해서. 제가 이거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 그런 머리가 어딨는지. 막 뛰다가 노련한 놈 있죠. 그러면 벌러덩 누운대. 그리고, 아니야. 덤벼봐. 이러는데. 덤벼봐. 그리고 독수리를 반병신 만들어 놓는데. 왜요? 한 방. 독수리는, 크죠? 그러니까 독수리는 여러분, 하늘에서는 강한데, 땅에서는 이러고 다니잖아. 그죠? 고래 여러분 땅에다 갖다 놓으면 뭐예요? 다범 속에. 그죠? 그죠? 이러고 다니는데 얘가 착륙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상태래. 왜요? 얘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뼈 안에 공기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뼈가 약하다고. 약한 게 아니라 하늘을 잘 뜨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게 가슴이래. 이렇게? 이쪽은 맨날 하다 보니까 강하다고. 근데 이쪽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잡을 때 이러고 덤빈대. 가슴을 보호하면서 앞발을 들어 올려서 잡는데, 미숙한 애들은 이걸 늦게 들어 올린대. 그래서 뭐야? 이러고 있다가 뭐야? 잡을 때 뭐야? 얘 발이 길잖아. 발이 세잖아. 발로 가슴을 뻥 차버린대요. 그럼 내가 그냥 기절해버린대요. 왜요? 한마디로 어디만, 얘를 유리턱이라고 하죠. 유리턱에 맞은 거거든. 왜요? 정확히 뭘 알고 있어요? 걔 약점을 알고 있거든. 이제 원래 전략의
포인트는 또 이렇게도 말해요. 나의 강점이 적의 양점에 정확히 일치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SWT 분석 같은 걸 많이 하잖아, 우리. 강점, 약점, 기회, 위기가 뭐냐. 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전략의 3가지 키워드를 볼게요. 전략에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승전 후 구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이기고 시작한다라는 게 저는 전략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략의 꽃이에요, 꽃. 이기고 시작한다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게 이길 만한 애랑 싸우는 게 전략이냐가 아니라 이길 만할 때 싸우는 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없을 땐 안 하는 게 전략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보세요, 여러분. 치타 있죠, 치타. 치타가 여러분, 과학에서요, 가장 정교하게 짜져 있는 동물이래요. 치타는요, 모든 몸이 하나의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뭐요? 스피드요. 그래서 이 몸도 상당히 일자고요. 아무리 먹어도 왜 얘가 살이 안 쪄요. 그리고 얘가 워낙 빨리 달리기 위해서 체질적으로 먹어도 다 싸낸다라는 거야. 살찐 치타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꼬리가 상당히 커요. 왜 그럴까요? 방향 전환을 할 때 꼬리가 방향타 역할을 하거든. 그 대신 치타는 스피드를 위해서 다 포기했어. 그래서 치타는요, 무는 힘이 약해요. 치타는 먹이를 잡자. 그럼 목을 붙잡고 이러고 있어요. 목을 붙잡고요. 이러고 있어. 왜요? 주식 될 때까지. 왜요? 그러니까 목을 물어서 분질러서 죽이지를 못한다고. 왜요? 얼굴이 되게 작다니까 얘가. 턱도 힘이 별로 없어요. 사자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죠? 그러면 얘가 뭘 잡자? 그래서 여러분 치타는 딱 잡으면 그 자리에서 먹지 않으면 대부분 뺏겨요. 누구한테? 사자 아니면 있죠? 하이에나들한테 뺏긴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잡으면 뭐예요? 무조건 일단 먹고 남으면 뭐예요? 물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뭐예요? 나무 위에서 천천히 먹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부를게. 치타가 가재를 쫓을 때 10번을 쫓죠. 그럼 몇 번 잡을 것 같아요? 3번 정도 잡아. 30% 정도. 치타가 굶어 죽는 치타가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저기 가젤이 있죠. 그럼 뛰어. 근데 치타는 그만큼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요. 한 번 할 때마다 에너지가 뚝뚝뚝뚝 떨어진대. 그래서 보통 10번에 3번이죠. 20번 하는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 못 잡죠. 뛸 힘이 없어요. 왜요? 순간적인 이 힘이 엄청나다는 건데 미숙한 애들은요. 일단 있죠. 그러면 있으면 일단 뛰어. 그리고 놓쳤다. 놓쳤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뒤로 가면 갈수록 폭발적인 힘이 안 나오는 거야. 왜요? 에너지 소모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의 치타는 어떻게 사냥을 할까요? 대부분의 치타가 사냥하는 법. 치타는 이렇게 사냥해요. 저기 가젤이 있자. 일단 여기 있어. 그리고요. 이게 치타의 사냥법이에요. 그리고요. 어디까지 왔죠? 충분히 승산을 볼 거리까지 들어온 거야. 근데 얘가 이렇게 있다가 뭐야? 치타네? 하면은요. 이게 옮기면요. 다시 시작. 대부분의 시간이 뛰는 게 아니라 뭐야? 그래가지고 바람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에 있잖아. 이쪽에 있으면 다 냄새로 하니까. 일단 제일 먼저 하는 게 위치선장.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사냥하는 거야. 여러분, 안 하는 게 전략이라고.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기운만 빠진다니까? 오케이? 이러고 있다가 뭐야? 충분히 승산이 있으면요. 그때 눈빛이 변한 거야. 그러면서 뭐야? 재고 나서 뭐야? 타겟을 딱 잡는다고. 왜 여러분 가젤들이 같이 있는지 알죠? 후루룩 오면 뭐야? 어디 간 거야? 이렇게 해서 뭐야? 이걸 피쉬볼 효과라고 하잖아. 물고기들이 막 모여다니면 뭐야? 막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거든. 너무 많아서 못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젤도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뭐야? 하면 뭐야? 걔만 잡고 각 뛰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도 10번에 3번이래. 그러니까 젊은 치타들은 대부분 뛰면서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숙련된 애들은 뭐예요? 아유, 치타 아저씨 좀 해요. 하고 있잖아. 왜요? 지금은 뭐예요? 때가 아니라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은 이길 때가 아니라 여물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엽을, 그러니까 열매를 딸 때도요, 아직 안 익었죠. 딸러 가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딸 때 따면 똑똑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어떤 사람은 전략을 뭐라고요?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밍. 타이밍을 잘 보면 되는 거라. 무턱대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그건 전략이 아니니까. 왜요? 평상시에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략가들이나 보세요. 맨날 바쁘고 하는 사람 아니야. 평상시에는 뭐야? 그냥 한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 하고 있는 거야. 왜요? 그러고 나서 뭐야? 충분하게 될 때가 아니면 뭐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노는 것 같죠? 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 보세요. 평상시에 놀고 있다가 뭐야? 성과 낼 때 확실히 성과를 내버린다고. 매번 열심히 하다가 우연히 겪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좀 불쌍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 얘랑 비슷하게 사냥하는 애가 또 있죠? 악어 사냥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악어는요, 대부분, 악어 사냥하면서,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러고 있다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악어는요, 물속에서는 상당히 빠르요. 물속에서 상당히 늦어요, 몸이. 어류가 아니잖아. 그죠? 악어는 여러분 대부분 물 먹으러 오는 애들을 잡죠. 여기만 내놓고 조용히 있는 거야. 그러다가 뭐야? 언제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제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림이야.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지 않아요? 기다리는 전략이야. 왜? 아직 때가 아니야. 이게 젊은 친구들 보면 이게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아니라니까, 아직.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막 이렇게 총 이렇게 하면 막 쳐들어오면 덜덜덜 떨고 있다가 뭐야? 어떤 애가 팡 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애들이 다 그러면 팡팡팡팡 쏜다고. 그리고 애들이 왔을 때 종이 없어. 그죠? 근데 여러분, 트레이닝 받은 애들은 뭐야? 장군이 이러고 있다가 뭐야? 이러고 있다고. 그러면 애들이 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뭐야? 장군의 호각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까지 뭐야? 쏴! 하는 순간 뭐야? 그때 벙벙벙벙벙 쏘거든. 왜? 그때 쏴야 이긴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승전 후 구전이라는 말은 대부분 여러분 열심히 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치타처럼 막 하다 보면 하나 걸리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열심히 하니까 되는군. 아니라니까. 대부분 뭐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그게 바로 전략의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얘도 이기고 시작하죠. 어떤 애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건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쫙 열더니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했대. 그래서 핸드폰을 빌려줬대. 했더니 핸드폰 주세요 했더니 안 주더래. 그래서 주세요 하니까 아저씨가 문을 열었대. 이러고요. 뭐? 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깡패들이 왜 문신하는지 아시죠? 이기고 시작하죠? 못 까불잖아. 그죠?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요, 싸움할 때 보면,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놈은 일단 뭐야? 입으로 다 죽여놨다니까, 반은. 그리고 걔는 스토리텔링도 있어. 전 학교에서 무엇을 씹어 죽였다는 듯이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애들이 이미 뭐예요? 이미 승기를 잃었다고. 그래서 뭐야? 안 싸운다니까. 깡패들도 똑같아요. 깡패들이 왜 문신해요? 무서워서 문신하는데 무서워서. 왜요? 일반인들이 덤빌까봐.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브랜드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랜드 전략. 오케이? 자, 여러분.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왜 재현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안 했잖아. 히딩크가 얼마나 전략적인 사람입니까? 2002년 월드컵 때 감독을 했잖아. 여러분, 히딩크가 잘한 것도 있지만요. 히딩크는요. 정말 전략가가 그 전에 프랑스랑 경기를 해서 5대0으로 졌죠. 그래서 기대도 안 했어. 그죠? 기대도 안 했어. 그죠? 근데 뭐예요? 바로 이겨버리니 애들이 막 미쳐버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런 환경에서 게임해봐. 막 이런 설도 있었죠. 대한민국. 이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축구 선수들이 이게 엇박자라서 뭐 정신이 사나워진다. 가지고 옛날에 남아공 할 때, 뿌! 이것 때문에 애들이 정신이 없어서 졌다.
왜요? 이기는 판에 들어왔잖아. 월컵. 이거 이기기 위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정을 가면 지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잘 싸운 애들은 뭐예요? 안 나간다니까? 이순신 장군이 원정 갔나? 애들이 들어왔지? 내가 제일 잘하는 데서 싸웠다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 똥구멍이냐, 막.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는 게 전략이라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전략이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전략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걸 넘어 때를 보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나가서 때를 만들던가. 난세 영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영웅이 되려면. 난세를 기다리던가 아니면 난세를 만들던가. 그죠?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치인입을 치유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죠? 이 책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기는 사람은 뭐래요? 이길 만한 때 이긴다라는 거죠. 치타를 생각하면 돼. 뭐 턱 대고 가서 뭐 표적을 갖고 덤빈다고 자 잡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면요. 정말 이 세상은 쉬운 게임이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가다 보면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다 가난한 거 아세요? 새벽에 첫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다고요. 창의력도 몸이 편해야 나와. 저는 창의력은 부의 결과라고 보지 부의 수단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돈 많고 배때기 뜨뜻해야 헛생각하는 거지. 배고파봐. 여러분 배고프면 적 있죠? 짜증만 나. 그렇지 않아요? 짜증만 난다고 상상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배 따지고 뭐 하다 보면 뭐야? 뭐 여기가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뭐야? 뭐 또 나오고 이러거든. 자, 잘 싸우는 상대를 끌고 다니면 싸우고 잘 못 싸우는 사람은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뭘 가슴에 품고? 사표. 근데 여러분, 나 잘리면 어떡하지? 이러면 전략은 없어. 말렸거든. 사원들이 가장 전략적인 거 아시죠? 다듬어지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만 해서 문제지 상당히 주도권은 있어. 왜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리고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대리 때 되면 이제 점점 승기를 잡히죠. 지쳐 있어요. 무조건 군대로 하면 일병이거든. 그리고요, 그때 이제 막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집안일이 여러 가지가 많아. 그리고 이제 과장되면, 근데 이제 대리정 되면 고민이 많이 쌓인다고. 나가야 되나? 막 잘하는데. 근데 뭐야? 나가야 되나 생각하는데 일단 집에 가면 자. 왜? 일단 힘들어. 일단 이제 과장되면 이제 성표가 쑥 들어가죠. 뭐라고요? 이만한 데 없는 것 같아. 이거 괜찮아.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길들이면 돼. 근데 가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뭐야? 그래도 이제 애를 생각하고 막 이래. 부장되면 안 나갈 거야. 이렇게 해요. 안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야? 잘릴 짓을 안 해. 그리고 잘릴 짓을 해야 된다면 네가 해. 이런 식의 정치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위가 차장은 더 애매하죠. 차장이 누군지 알죠? 과장도 아니고 부장도 아닌 차장. 내가 봤던 차장은 그런 포지션인 것 같거든. 과장으로 페이 주기엔 좀 미안하고 부장 주기엔 좀 더 부려먹어야 될 것 같은 사람. 근데 그 위가 되면 뭐야? 안 나가려고 한다고, 은퇴하려고 한다고. 이제 뭐예요? 이제 나가는 것보다 은퇴가 더 가깝거든. 그치? 이런 식으로 가면서 대부분 회사에서 전략 얘기해도 뭐예요? 전략은 없는 거예요. 그치? 전략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난 나가도 끄떡 없다라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죠. 여러분, 주도권. 이거 뭘까요? 회사가 일을 할 때도 주도권을 갖죠. 어떻게 해요? 리미티드 버전, 한정판 이런 거 아시죠? 많이 팔라고 하잖아. 근데 한정판 하면 소비자를 잡는다? 왜요? 살 수 없어. 왜요? 딱 100개밖에 없거든. 주도권 내가 갖고 있죠. 여러분, 주도권 갖고 있죠? 여러분, 왜 가게가 작은지 아시겠죠? 주도권 싸움 아니야. 여러분, 맛집이 가게가 크죠? 막 가게가 막 식탁 막 비어있죠? 주도권을 손님한테 뺏긴 거야. 그죠? 내가 채워주잖아. 근데 가게가 작으면 빨리 먹고 나가라고. 왜요? 줄 서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맛집들이 뭐야? 당당한 거야. 그래서 욕도 해.
이렇게. 그래서 맛집이 가게를 크게 내면 뭐야?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맛집이 아니다. 이거죠. 왜 줄을 서요? 좁아서. 왜 좁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안 키웠잖아. 맞죠? 아까 내가 그 얘기했죠. 지방에서, 서울에서 다니는데 지방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왔다면 걔는 전략이야. 그죠? 왜요? 아, 저기에서 너무 잘난 새끼들이 많아서 여기 가서 1등 좀 해야겠어. 아, 그러면 여러분, 저도 40대인데, 지금 여기서 나이 들었다고 하지만, 시골로 내려가면 뭐예요? 어려, 애라고, 아직 애. 그죠? 왜 50대도 청년회장 한다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에 가서 정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도시에서도 일 잘했던 사람이야. 사업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직장에서도 잘했어. 직장에서는 무능력하다고 한 사람이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못 봤고요. 서울에서 못 나간 사람이 뭐야? 시골 가서는 잘하는 거 못 봤다고요. 왜요? 이기는 놈은 계속 이겨. 왠지 아세요? 이기는 법을 알거든. 한마디로 뭘 안 해요? 로스가 없어, 로스. 노력이라는 로스를 안 한다고요. 왜요? 노력한 만큼 성과는 언제나 나오거든. 그 대부분 뭐를 해요? 자, 아까 그 얘기 해드렸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뭐야? 텃밭을 가꾸는 게 낫다고. 왜요? 시간 잘 가거든. 왜요? 쓸데없이 돌아다니면 돈만 쓰지. 그죠? 자, 이런 거. 또 하나. 여러분, 백화점이 완전히 여러분, 전략의 덩어리죠. 여러분, 백화점에 들어가 보셨어요? 여러분은 쇼핑할 수밖에 없거든. 쇼핑하라고 전략을 잘 짜놨거든요. 일단 뭐예요? 엘리베이터 짱 박아놨고요. 에스컬레이터가 타라 하자. 그리고 계속 돌자. 쉬게 없어요. 창문 없어요. 오직 뭐에 포커스 맞춰 있어요? 사. 여러분, 세일이 뭐예요? 판매예요? 할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판매입니다. 세일, 디스카운트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딱 박아놓은 게 뭐야? 그리고 여러분, 백화점은 왜 이기는 게임만 해요? 여러분, 백화점은 매출이 그냥 나오는 거 아시죠? 불경기도 나오는 거 아시죠? 브랜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백화점은 절대 잘 안 늘려요. 안 키운다고 돈이 벌어도. 왜요? 어차피 딱 제한되어 있죠. 들어올 놈은 많죠. 자리는 없죠. 그죠? 네가 들어왔죠. 매출 안 나오죠. 그럼 나가야죠. 그죠? 그럼 안 나가려면 네가 긁으라고. 백화점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가 긁으라고. 얘가 왜 긁어요? 이기는 게임 하는 거죠. 왜요? 이게 홍보다 이거죠. 유명해서 백화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유명하려고 백화점 들어왔을 것 같아요. 승부는 어디서 봐요? 아웃도어 매장에서 본다고. 그죠? 얘가 이기는 건 아웃도어에서 뭐예요? 그거 보고 뭐예요?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손해보고 다 네가 내놔야죠. 그죠? 그래서 아웃도어에 가면 뭐, 거기서는 갑질. 롯데백화점에서는 을. 그죠? 왜요? 롯데가 엄청나게 키우자. 그래서 여러분 저기 뭐지? 저기 어디 가든 파이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알죠? 너무 크게 졌다고. 너무 크게 지으니까 이미 뭐예요? 칼자루를 분양을 들어오는 애들한테 묻게 돼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못 잡고 간다라는 거죠. 못 잡고. 자, 백화점은 이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여러분 뭐예요? 윈도우를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다 나한테 맞춰야만 호환이 될 거 아니야. 애플도 여러분 절대 OS를 안 버리죠. 왜요? 맞추라고요. 네가. 그치? 그러니까 칼자루를 이기는 놈은 칼자루를 놓은 순간 뭐예요? 이 칼자루가 룰짝이야. 룰짝이. 내 룰에 들어와야 뭐예요? 내가 계속 이긴다고. 그리고 대부분의 애들은 그 룰에서 열심히 해서 이기려고 들어. 질 수밖에 없는 걸 모르고요. 오케이? 자, 여러분. 북한과 한국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북한이 이길 것 같아요. 왜요? 잃을 게 없는 놈과 잃을 게 많은 놈의 싸움. 그죠? 여러분, 이건 어때? 북한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남조선, 폭탄 한번 그냥 막 교환하자. 너네들 그냥 우리 평양에다 한 방 쏘고, 우리 명동에다 한 방 쏘고, 하자! 하면 여러분, 우리의 강점이 뭐죠? 경제죠. 우리의 약점이 뭐예요? 평양에 떨어져도요, 주식이 없어, 증권이. 그죠? 우리는 한 방 떨어지면요. 코스피부터 붕괴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외화율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주면 주고 먹을 걸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얘네 체제가 붕괴돼. 여러분 지금요 이런 설도 있잖아요. 북한의 소녀시대를 모르는 애들이 없다고. 예, 다 들어갔다고요. 북한에서 보면 다 전파가 잡힌대요. 오케이?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몰랐잖아. 그래서 옛날에 뭐요? 뭐 개성공단하고 뭐하고 하면서 다 안 돼. 그래서 누가 이런 말도 있잖아. 얘네들이 봉기를 일으켜야 되거든. 지네들끼리. 그러지 않으면 뭐야? 싸우게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니까. 오케이? 그런 설도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니, 군사적으로도, 지만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얘네들의 주도권 하나가 있죠. 뭘 빼면 끝이에요? 미군 빼면 끝이잖아요. 그죠? 아, 이거는 너무 관세를 한다. 미군 뺀다? 아, 이건 뭐야? 미군 뺀다? 그럼 미국 뺀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미국이 왜 주한미군을 박아놨을까요? 자국의 보호를 자기네들이, 니네 나라 보호를 우리가 해준다라는 것만큼 뭐야? 그만큼 손실은 그만큼 다 나와 있는 거죠. 왜요? 주도권 싸움이거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뭐예요? 우리나라 군이 직접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 왜요? 미국이 그렇게 주도권을 내놓을 것 같아요. 오케이? 주도권을 내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거든. 지정학적 문제라는 거죠. 그치? 자, 이런 거. 이런 걸 뭐라고요? 주도 싸움은 이게 삿바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삿바를 잘 잡은 놈이 이기게 돼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삿바를 잡는데 잘 못 잡아서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아, 손 놔야지. 왜요? 다시 잡자고. 왜요? 아, 질 걸 왜 해요? 그죠? 그럼 다시 하면 다시 해야지. 그러면 이제 경고 준다고. 경고 먹고 이기는 게 낫지. 이렇게 꺾여있는데 애써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첫 끝발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시작, 스타트 라인이. 자, 그래서, 지피지기면 100점 100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상대를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웠다 하면 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할까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뭐예요? 대부분 어떤 전략을 쓸까요? 나를 알아. 스왑에서 나를 알아. 그다음 상대를 알아. 그럼 이걸 알지.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될 때를 알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싸워야 될지 쟤와 같이 싸워야 될지를 아는 거죠. 이런 거잖아. 상대가 너무 세. 그래서 내가 질 것 같아. 그러면요. 쟤 보고 싸우라고 하면 되잖아. 그걸 뭐라고 해요? 용병술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요. 이기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얘랑 뭐야? 전리품은 반가이 하면 되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기는 방법이죠. 자, 강자와 약자의 사례를 볼게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저기 유럽까지 쳤죠. 전략은? 핵심 전략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칼이 유성 칼이어가지고 배구 같다. 찌른 것보다 배면은 1타 3피죠. 죽으면 버리면 가지만 죽어가고 있으면 부축해야 되니까. 그죠? 이게 직검은 이렇게 찌르는 검이지만 이거는 배 버리는 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쫙 한번 확 나오고 안 죽잖아요.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핵심 전략이 뭐였다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략을 배우려면 제일 먼저야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면 돼요. 그럼 전략이 나와. 이길 수 없는데도 이겨야 된다 하면 전략이 나오는 거야. 징기스칸은 저희 몽고에서 시작했죠. 저희 헝가리, 저희 폴란드까지 싸우는 거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10,000명이 가도요. 가다가 싸우다 오면 100명 돼.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러분, 징기스칸 부대는 다국적 군인이었대요. 군대. 징기스칸은요. 여기서 지자. 그럼 이렇게 했대. 딱 여기 점령했자. 그럼 이렇게 말했대. 복종하는 자에겐 형제. 대기드는 자에겐 죽음. 그리고요. 이렇게 말했대. 여기를 점령했어? 그럼 여기서 이런 사람이 있대. 점령국 있죠. 지금 왕이 점령하는 게 난지 아니면 차라리 징기스칸이 점령하는 게 난지. 차라리 징기스칸 부대가 점령하는 게 나한테 나은 애들을 앞에 세웠대요. 이해돼? 그러니까 영국을 쳐요. 그러면 영국에서 언제나 학대당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차라리 뭐야? 누가 와서 점령해줬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걔네들을 앞에 세우는 거야.
오케이? 그럼 왜 걔네들을 앞에 세우는 거죠? 걔네들을 제일 잘한다고. 그죠? 그래서 언제나 징기스칸 부대는 세계 최초의 다국적 군인이었대. 그래서 독일쯤에 폴란드인가에 싸웠을 때 적장을 생포해서 베꼈더니 독일인이 나왔대. 왜요? 독일 높이. 왜요? 차라리 징기스칸이 점령하는 게 나한테 낫다고.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싸우는 건 진짜 잘 싸웠는데 이걸 안 해서 망한대.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스파르타인만 싸울 수 있었어요. 전통, 순혈통을 강조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점점 죽는 거야. 남고 해오는 것보단 죽는 애들이 많거든. 그죠? 근데 이거와 반대가 어딜까요? 지금 미국. 여러분 미국은요 색깔 안 봐요. 뭐 안 봐요. 오직 뭐죠? 선언만 하면 미국인. 유태인도 미국인, 한국인도 미국인, 다 미국인. 우리나라의 미국은 뭐죠? 용광로라고 하잖아요. 용광로. 그게 얘네들의 전략이라고요. 그렇죠?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징기스칸 부대는 그렇게 해서 이겼고, 스파르타 부대는 뭐야? 얘네들의 강점이 그거였다고요. 한민족, 한혈통이다 보니까 아빠, 엄마, 아빠, 아들이 같이 싸웠다고. 도망가면 네 아들이 죽는 거야. 그래서 도망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야? 앞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졌어요. 오케이? 자, 또 알렉산더는 어떻게 싸웠을까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했을 때 어떻게 싸웠다는지 아세요? 페르시아는 10개 정도로 묶여있는 연합국이었어요. 연합국. 한마디로 페르시아가 강국이고 속국이었다고. 한민족이 아니라 묶여있는 나라였다라는 거죠. 알렉산더는 어떻게 싸웠을까요? 알렉산더는 이렇게 10명이 있어요. 링이야, 링. 이게 링이야. 알렉산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명이 한꺼번에 덤비면 알렉산더 지죠? 알렉산더는 뭘 알았어요? 얘네들이 느슨한 관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종속국이라는 걸 알아서 제일 약한 놈을 찝었어요. 그리고 뭐야? 기습 공격을 해서 얘를 엄청나게 때려준 거야. 그럼 나머지 9명의 애들이 뭘까요? 너무 빨리 가니까. 왜 놀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뒤지게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9명 애들이. 그리고 또 덤비면 얘만 또 때려요. 그럼 9명이 어떻게 할까요? 되게 잘 싸우는 것 같아. 일로 붙는 거야. 왜요? 어차피 뭐예요? 얘네들은 느슨한 관계거든. 그리고 뭐예요? 이번에 둘이 뭉쳐서 뭐야? 한 놈만 또 뒤지게 때려요. 그럼 뭐예요? 진짜 잘 싸우는 것 같아. 그래서 일로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야? 다 일로 붙었대요. 페르시아 빼고. 이게 알렉산더의 전략이었거든. 이 전략을 그대로 써가지고 이기려고 했던 애가 하니발이. 이렇게. 하니발은 여러분 뭐야? 카르타고의 명장 하니발은 로마를 치기 위해서 뭐야? 아무도 못할 것이라는 거 뭐야? 알프스를 넘었죠. 왜 넘었을까요? 여러분, 알프스를 넘을 때 카르타고 애들은 어차피요, 병기가 많이 없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정문으로 들어가면 져요. 무조건. 그렇죠? 근데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뭐야? 허를 쪄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군은 앞문을 막고 있는데 얘네들은 뒷문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1000명에 가면 200명이 살아 들어왔대. 근데 200명이 뭐야?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200명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알렉산더를 엄청 연구한 거야. 로마 제국도 느슨하다고 봤거든. 그래서 넘자마자 뭐야? 가장 천대받고 있던 애들을 두들겨 패버렸다고. 그러면서 뭐야? 오자마자 이겼거든요. 크게. 근데 로마는 하니발 쪽으로 안 붙었어요. 왜 안 붙었을까요? 로마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 오케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시민권이 없고 그냥 속국이었는데 로마는 들어오자 그러면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그래서 뭐야? 우린 속국이 아니라 뭐야? 우린 로마인이라는 생각이 많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야? 아무리 져도 로마에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스키피오 장군이 하니발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니발이 너무 전쟁을 잘하니까 전쟁에선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카르타고에 가서 소문을 냈죠. 하니발이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카르타고에선 하니발이 최고거든? 그래서 의원들한테 소문을 낸 거죠. 하니발이 왕이 되고 싶어 한다. 오케이? 이제 전쟁 끝나고 들어오면 너네들을 다 죽인 다음에 뭐야? 새로운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카르타고의 원로들이 하니발을 독살시키게 만들죠. 그게 로마의 전략이었어요. 뭘로 바꾼 거죠?
피지컬한 전쟁에서 정치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구조를 바꿔버린 거죠. 왜요? 중요한 건 뭐죠? 하니발을 제거하는 거죠. 내가 제거하든 제가 제거하든 일단 제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고 되게 플렉서블한 거예요. 자, 로마는 로마 시민이라는 뭐예요? 옛날 알렉산더 시대에 없었던 뭐야? 시티즌십이라는 게 있어서 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영국 함대 아시죠? 영국 함대보다 더 옛날에 유명한 함대가 누구였어요? 스페인 무적 함대. 스페인 무적 함대가 영국 함대한테 깨진 이유는? 스페인 부대는요, 스페인은 무적 함대라는 게 있었어요. 지지를 않았다고. 근데 얘네들은 정확히 말하면 스페인 군대는 이랬죠. 스페인 애들은 투구를 쓰고요, 칼을 들고 긴 창을 들었어요. 긴 창의 끝이 이렇게 갈고리가 있었다고. 이게 뭘까요? 얘네들은 보병이야, 보병. 오케이? 그러니까 배를 타고 붙여서 뭐야? 올라타서 보병이 싸우는 거야. 그래서 스페인 부대는 언제나 뭐야? 골리앗이랑 똑같아요. Come on! 이거예요. 들어와! 하면 뭐야? 워낙 이 부대가 세가지고 올라타는데 영국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영국은 긴 포를 개발했다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뭐야? 배를 이렇게 붙이자. 그리고 나서 뭐야? 계속 포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침몰시켜버렸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스페인 부대는 영국 부대를 남아서 영국 배에 한 번도 발을 올려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요? 안 오니까. 그런 대신 왜 영국은 뭐야? 포를 개발했죠. 그래서 영국 함대가 스페인 무적 함대를 무질렀다는 건 뭐야? 자기네들이 기존의 기존의 이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한산도 대첩이나 명랑해전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뭐였죠? 절대로 원정 안 가고 뭐야? 기다렸죠. 그렇죠? 뭘 채놓고요? 환경을 조성해놓고. 어떤 환경? 강강수월래가 뭔지 아시죠? 뭐죠? 조선군은 많구나. 그죠? 왜 저녁에 뭐야? 강강술래 하면서 사람들이 돈 거죠, 계속. 일단 이게 김한술이라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대부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환경에서 이겼고, 영원히 이겼죠. 죽어버렸잖아. 23전 23승. 이길 수도 없어. 귀신이랑 이길 거야? 브랜드가 돼버렸는데? 그죠? 이런 거. 여러분, 간디도 여러분 뭐에서 이겼어요? 이 책에서 나오는 사례 비슷한 거 있어요? 영국이 힘으로는 인도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영국 애들을 계속 때렸다고요. 왜 때렸을까요? 덤비면 폭동이야. 그죠? 근데 간디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싸우자고 하면 하지마, 밥 굶어 버릴 거야. 이게 바로 비폭력이잖아요. 왜요? 판을 키운 거야. 어떻게 해요? 영국이 압력에 의해서 나간 거라고요. 왜요? 계속 사람들, 첫 사건이 얘네들이 시위를 하는데 영국 그 장교 한 명이 너무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서 기관총으로 발사해버렸거든. 학살이 일어났다고요. 학살이. 여러분, 민간인을 죽이면 학살이고요. 폭로, 낫이라도 하나 들으면 진압이라니까? 그죠? 철저하게 인도는 뭐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뭐예요? 비폭력으로만 맞이하는 건데 결국 이긴 거죠. 그죠? 이게 미국으로 건너와서 쓴 게 마틴 루터킹이고, 이 당시에 마틴 루터킹에 대응하는 방법이 들어보셨어요? 말콤 X라는 애야. 들어보셨나요? 말콤 X는 뭐야? 마틴 루터킹을 엄청나게 비난했다고. 뭐야? 왜 맞고 다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예의 근성이다. 뭐야? 힘에는 힘, 이에는 이 해서 얘네들은 뭐야? 이슬람에 강했다고. 근데 뭐예요? 말콤 X는 결국 저격당하죠. 물론 마틴 루터킹도 저격당해요. 그죠? 근데 마틴 루터킹의 효과가 훨씬 컸다라는 거죠. 뭐죠? 여론전이라는 거죠. 여론전. 자, 강자와 맞서는 약자의 7가지 충고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에서 이기려 하지 말라? 강자의 규칙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왜요? 질 수밖에 없어요. 박수 부대만 있을 뿐이라. 여러분, 거기 가면 여러분처럼, 저처럼 나는 이길 수 있어, 난 달러 하는 애들의 시체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케이? 두 번째, 당신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전략보다 뭐예요? 용기.
아니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오마이 게네지가 그렇게 말하는 뭐예요? 일본 사회에 뭐가 없다? 디자이어. 일본인들은 이미 뭘 요구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만족하는 방법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 나와요. 일본 애들은 결혼도 안 해. 힘들거든? 차도 안 사. 직장도 알바도 아니야. 그리고 최근에 초식남? 해가지고 펫만 키우자. 요새 여러분 보셨어요? 펫도 안 키운대. 요새는 여러분 벌레 키운대요. 벌레가 손이 들어간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오마이 게네지가 엄청나게 비판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일본의 미래가 어디 있겠느냐. 이미 뭘 잃어버렸어요? 디자이어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요. 일본은 성욕도 없다고. 이렇게 애를 더 낳지도 않는다고. 근데 여러분 인도나 이런 나라를 보세요. 지금 당장은 가난해도 뭐예요? 엄청난 욕구가 있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점점 늙어 나갈수록 우리 뭘 배워요? 채워서 가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 이 불경기의 시작이 뭐냐면요. 멈춰야 보이는 것들, 무소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갈수록 가치 중심으로 가고 저성장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아시죠? 박정희 때. 잘 살아보세요. 우리 또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우리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뭐야? 야, 하다가 뺏기면 어떻게 할래? 가진 거에 만족해. 아니면 뭐야? 너보다 더 없는 사람들 봉사해줘. 이게 일본은 10년 이상을 겪었다라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때 동남아시아 한국은 놀았냐 이거지. 우리나라는 여러분 교육열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했고, 여러분 옛날에 복부인 아시죠? 여러분 복부인이 부자 사모님이 아니에요. 복부인이라는 타이틀은 복덕방 부인이라는 거거든요. 복덕방. 2년에 전세 한 10번 옮기면서 애하고 돈 벌겠다는 우리나라 아줌마들의 힘이거든. 부정적으로 보면 툭이고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전세 갈아타고 막 있잖아요. 한 번도 그 집 가서 못 살아보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식의 쇠퇴는 욕구의 쇠퇴였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용기가 필요하고 약점을 극복하지 말고 뭐를 해요? 이용하셔야 되고 약점은 매력이라고 보셔야 되고 저는 이거 개인적이에요. 저는 뭐를 좋아하냐면 어차피 이길 거면 어떤 승리? 저는 압도적인 승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간발의 차이보단 뭐야? 완전히 이겨버린다라는 거죠. 완전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걔가 내 룰에 들어와야 돼. 죽으려고 짜놓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애들은 뭐야? 안 들어간다 이거죠. 왜요? 전략을 아는 애들은 열심히는 전략이 없다는 신호다. 무조건 난 열심히 한다는 건 전략이 지금 나 부재 상태라는 거예요. 전략은 부재인데 마음은 허해서 과다 행동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거 있잖아. 어디서 사는 거 없어. 헬스도 끊어보고 독서 경영도 가보고 누구도 만나봐도 답은 없는 거. 전략의 부재다. 전략이 없다라는 건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없다라는 거죠. 큰 연못, 작은 물고기, 작은 연못, 큰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야? 이기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애들은 지는 습관이 있거든. 그래서 뭐야? 저도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나아가선 지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이기는 애들은 여러분 그게 강하잖아. 지면 뭐야? 승부욕이 강해서 이를 부득부득 한다고요. 자, 이길 수 없다면 안 하는 전략을 구사하세요. 왜요? 지는데도 해봤다? 너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이건 욕이랍니다. 이렇게. 전략 관점에서. 여러분, 안 되는 일을 상상화시킨다면 어떤 전략을 쓸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략 차원에서. 서로 간의 입장차로 인해 합의가 안 된다면 어떤 전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가 아니라 합의가 될 수 있게 한번 만들라고. 방법을 쫙 넓히라는 거죠. 오케이? 회사를 글로벌 레벨로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전략은 글로벌 레벨의 회사를 인수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려면 돈이 없잖아.
은행을 인수하면 되겠네. 오케이? 이건 어때요? 성공하고 싶다면 전략은 성공한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되겠네. 어군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잖아. 투자를 많이 받아서 돈을 많이 벌면 되겠네. 그죠? 언제나 쉽게 생각하면 답인데 우리는 더 억지로 어렵게 만든다니까. 왜? 그게 더 멋있는 건지 알고? 에필로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이제 이해돼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게 뭔지 알아요? 얘가 왜 이겼어요? 내가 져줬으니까요. 내가 져줘서 얘가 이겼자. 그죠? 져줬다라는 건 그래야 내가 다음에 이긴다고. 다음 해 이길 판을 짰자. 그리고요, 내가 져줬자. 주도력이 있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런 걸 좋아하는 놈이야. 쥐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언제나 회사 다닐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난 지지 않아요. 져 본 적이 없어요. 저 준 적은 있어요. 진 적은 없어요. 오케이? 안 해본 적은 있어요. 못 해본 적은 없어요. 오케이? 그런 말 있잖아. 난 차이면 차였지, 차면 찼지, 차인 적은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주도력이거든. 여러분, 잘린 적은 없어. 내가 나았지. 왠지 아세요? 그래야 인생의 방향키를 놓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떠밀려 다닌다니까요. 인생의 주도력을 자기가 잡으려면 언제나 뭐예요? 칼자루는 자기가 잡고 있어야 된다니까. 칼자루를 잡고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의지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남의 의지에 뭐예요? 쓸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난한 거야. 난 가난해진 적이 없어요. 내가 가난을 택했다고. 그래서 스님들은 그렇게 자신만만합니다. 나 가지고 있는 거 옷 한 벌 없어도 딱 한마디 하죠.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천년의 걱정을 하고 있구나. 빡! 나는 내승에서 이기리라.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면 지식의 쇠퇴. 오마이게니치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 할까? 일본에 대해서 되게 이거 좀 오래된 책이에요. 좀 한 10년 넘었을걸요? 근데 상당히 괜찮은 책이야.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더라고. 과연 우리나라는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아무리 우리나라가 일본을 안 따라간다고 해도 여러분 아시죠? 안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따라가는 거. 나 아빠 닮진 않을 거야 하면서도 결국 내 얼굴은 아빠인 거.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인사이트, 특히 여러분, 저는 욕심을 많이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대요. 신이시여, 내가 죽기 전까지 뭐예요? 나의 욕망을 저버리지 마소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욕망이 없고, 꿈이 없고, 갖고 싶은 게 없고, 원하는 게 없고, 그게 없다면 그게 좀비죠. 그죠? 근데 이 오마이게니치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차를 갖고 싶지도 않고, 책을 읽고 싶지도 않고, 밥도 먹고 싶지도 않은 애들. 그런 모든 것들이 쇠퇴를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인데, 읽어보면 어떤 지식을 얻는 것보다 생각의 소스를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